시니어 콘텐츠 커머스 모델 2023년엔 굉장히 각광받을 거라고 감히 전망해 보는데요. 이미 세상에 있거나 또는 앞으로 나타날 방향인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고객의 구매 경험 변화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콘텐츠를 기반으로 어떻게 신뢰를 형성해서 구매까지 유도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고객의 구매 경험 변화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고객의 구매 경험은요, 마케팅 용어로 보면 인지, awareness라고 하는데요.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브랜드 들어봤어? 라는 질문과 연관된 것이 인지라고 할 수 있죠. 아는 한번 들어본 곳에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을 회상, 리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는 브랜드 세 개를 한번 적어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구매 세트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새로운 구매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 이것을 purchase trial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실제로 초기 판매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객의 경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초기에는 이것저것 사볼 수 있지만 그 제품을 다음에도 쓸 것이냐,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이탈이 되고요. 계속 쓸 것이다라고 하면 유지가 됩니다. 실제로 이탈보다는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흔히 마케팅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가격을 측정할 때 한 번 구매한 경험이 있다가 이탈한 고객, 그리고 계속 지속하는 고객, 그리고 한 번도 구매해 보지 않은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가격은 뭐 크게는 10배에서 10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처럼 인구 수가 늘지 않고 특히 시니어처럼 고객 경험이 구매 경험이 많은 경우에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추천을 하고 재구매하는 것이 커지기 때문에 고객 쉐어, 고객 점유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고객을 내가 얼마나 강하게 로열티 있게 잡아가느냐.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을 뭐 멤버십 제도 이런 것들도 쓰는데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피포인트를 총괄한 경험이 있는데요. 뭐 그때 당시엔 1200만 고객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멤버십이라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 다시 각광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플랫폼 기반에서 아무래도 고객의 유지가 중요해지고 이는 고령화와 관련이 있고 시니어 고객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단순하게 이전에 마케팅 툴로 생각했던 멤버십이라는 것, 뭐 포인트 더 주고 할인해 주고 이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고객 기반의 마케팅을 펼쳐갈 수 있을지, 특히 그 고객이 추천했을 때, 새로운 고객을 인입했을 때 그 고객의 잠재 가치까지 포함한 그 규모, 그 사이즈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인께서 유명하신 분인데 마케팅 책을 같이 써보자 말씀하시면서 뭐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마케팅의 2022년 기준의 7가지 원칙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시니어의 삶의 여정이라는 고객 경험이죠. 그것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에이징, 즉 노화의 과정의 길목, 구체적으로는 시니어가 은퇴할 시점부터 변하는 작은 신체적인 변화, 저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침침한데요. 그리고 70대를 들어서서 나타나는 급격한 노화, 이런 것들의 길목, 그리고 시니어 곧 노인이 되면서 만성질환 같은 것을 하나씩 갖게 된다는 이런 통계, 이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니어에게 있어서는 건강, 에이징, 노화 과정의 길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4차원 특히 이제 온오프 시공간 동선까지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요. 눈을 감고 있으면 동일한 공간, 시공간에 과거의 시공간이 떠오르는 것을 예전에는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메타버스라든지 어떠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의 그 경험치를 온라인, 오프라인, 시공간 동선에 매핑하고 그 길목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 또 이해하는 쪽으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골목에서 고객의 여정 골목에서 길목에서 가치와 그분들의 가치와 무엇이 우선순위냐라는 것을 잘 발란해서 맞춤형으로 그 타이밍에 필요한 것을 제시하는 능력.
이게 필요해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해자라는 게 필요하죠. 즉 신뢰가 필요한데 이 신뢰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양과 질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처음 본 사람에게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특히 나이 든 경험 있는 시니어들은 더욱더 그렇죠. 어 좀 존경받는 어르신의 경우에도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6 학년, 7 학년, 8 학년 선생님들이니까요.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처음에 어렵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신뢰를 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이제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인생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은 더디지만 조금은 신중하게 보려는 것과 맞물린다고 합니다. 이는 구매에도 정확히 연동이 됩니다. 그다음에는요. 아무리 시니어에게 어떤 것을 제안하나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이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 여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력별로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마케팅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테스트하고 또 다음 거로 넘어갈 수 있는 애자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민첩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뭘 만들어서 팔면 다 팔리는 그런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시니어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2 년, 3년 간격으로 다른 계층 사람들인데요. 시니어들도 마찬가지죠. 5 년, 10년 단위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바로 시니어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마케팅의 일정 비용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그 사운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길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검색 시대에 구매를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면은 먼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심층 정보를 파악합니다. 최근에 이런 경우 많죠. 비가 많이 와서 시니어들이 뭐 어디에 전세 준 집이 있는데 그 세입자가 전화가 오는 거죠. 뭐 물이 샙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야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가서 봐도 모르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검색만 하면 그 전문가들이 있고요. 유형별로 원인을 파악하고 하는 것들이 유튜브 검색 물론 굉장히 낮고 부정확한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심층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지문 검색, 네이버 검색이 이른다면 최근에는 시니어조차도 유튜브 동영상 검색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 초기에는 잘 모르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뭔가 유튜브가 편파적인 정보를 주는 그런 매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시니어들도 정보를 많이 보고 익숙해짐으로써 스스로 선별하는 능력도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영상 검색은 트렌드에서 보듯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동영상 검색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소한 영상에서 스크롤 몇 번 할 정도, 그래도 탑 20, 20개 정도 안에는 들어가야 검색을 볼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채널을 유지한 지 3년 정도가 됐고요. 모 기관의 유튜브 피드로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전략을 고민하면서 느낀 것이 검색 상단에 그럼 어떻게 노출되어야 하느냐. 뭐 그 가장 큰 것은 뭐 심사임당이나 이런 전문가들도 얘기하듯이 썸네일과 제목이다. 이것이 80-90% 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검색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최신성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성이라는 것, 그리고 지속성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읽어보는 것, 즉 서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댓글 속에 심층 정보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켓 리서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이제 모더레이터 부분에서는 특히 시니어 쪽에서는 뭐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요. 정말 시니어들의 말 속에 행간의 그 의미를 파악하는 정성적인 심층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응축해서 나타난 것이 어떻게 보면 댓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편향적인 것들도 있지만 정말 담백하게 그 문장의 메시지를 긁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을 댓글을 읽어보는 것, 특히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마치 뭐 검색 리뷰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많아서 다시 더블 체크로 지인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시니어인 경우에도요. 굉장히 정보도 많이 아시는 분인데 최근에 이제 어떤 식당을 예약했을 때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댓글을 보고 전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더블 체크를 하고 이런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선생님도 뭐 60대 후반이셨는데요. 쉽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우리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지인의 추천은 그 어떤 것에도 우선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딸이 추천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부모님은 어떠한 의심이나 경계를 상당 부분 누그러뜨리고요. 본인이 결정한 것이 있더라도 일단은 사랑하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나 그 분야에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삶의 여력과 경험을 통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뢰를 주는 것이 바로 지인의 추천, 리퍼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시간의 양과 질에 비례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니어들을 만나보면요. 의외로 시니어들과 어린 자녀 세대, 지금 한 20대 되면 됐겠죠. 10대, 20대 사람들과의 그 유대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뭐 이것은 비단 강남의 소초구라든지 일반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린 시간에 부모님들은 일하러 가서 시간적으로 양과 질에서 많은 것을 많이 못 보냈지만 그 어린 시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녀와 보낸 시간의 양과 질, 그 경험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세대는 서로 통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객의 구매 경험에 있어서 신뢰는 시간의 양과 질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6가지 특징을 잡아냈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시니어들의 구매 경험, 디지털 온오프 구매 경험의 동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